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하고 있는 우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2단원이죠. 자, 2단원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다. 항등식. 자, 그러면 항등식을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등식이라는 게 뭐냐? 지금은 이 책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막상 책 안 보고 등식이 뭔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등식은 일단 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내용만 봤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항등식은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참이 될 때에 x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불렀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x-2는 0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x의 해는 뭡니까? 방정식의 근은요. x는 2가 되는 거 맞아요? 왜? x에 3 대입하면 성립 안 하고 5 대입하면 성립 안 하고 2 대입해야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 방정식 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이 생긴 거구나.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x에 뭘 넣든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런 식. 그래서 항등식은 이런 구조가 나오면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0 곱하기 x가 0 이런 구조니까 x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곱하면은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기면 되는구나. 한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0 곱하기 0, 0 곱하기 x는 0꼴이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여러분 항상 애들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념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죠. 그쵸? 근데 막상 개념적인 부분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근데 문제를 못 푼다고.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못 풀어요. 특히나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풀어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손도 못 댈 거야. 그 이유의 가장 큰 거는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못 읽어서예요. 여러분 수학에서는 단 한 가지도 쓸데없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문제예요.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가 써 있다고. 항등식은 돌려서 모든 실수 x라든지 임의의 실수 x라든지 돌려서 표현이 돼 있고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걔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fx는 x 이런 거 나와 있으면 그냥 문제의 그 구조에 따라서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문제에 써 있어.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가 방정식일 때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뒷단원 내용이거든요. 얘가 방정식 fx는 x일 때랑 항등식 fx는 x일 때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항등식으로서 fx는 x일 때는 fx라는 녀석식 자체가 그냥 x라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요거 설명을 해주면 뭐 fx와 y는 x의 교점이라는 해석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fx 자체가 그냥 x랑 똑같은 거고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는 fx와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뒷내용이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뭐 성질이 할 것도 없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x 없잖아. 그거 얘 0이어야 되고 상수 없잖아. b 0이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a랑 a 다시 같아야 될 거고 b랑 b 다시 같아야 될 거라고. 얘는 뭐겠어? 0, 0, 0일 거고 얘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a, b, c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개수비교법.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응되는 애들끼리.
동류항끼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개수비교법이다. 순수하게 좌변, 우변 비교해서 2차 개수 똑같다. 1차 개수 똑같다. 상수 개수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미정개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 내용을 선생님이 개수비교법이라고 불렀잖아. 아, 선생님, 근데 미정개수가 뭐예요? 에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을 때 a랑 b,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런 애들을 미정개수라고 부르고요.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2x, ax니까 a는 2, b는 1이라는 이렇게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수치대입법입니다. 수치대입법을 알게 모르게 많이 쓰거든요. 수치대입법은 간단해요. 항등식이라는 건 x에 얼마를 대입하든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그 말은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숫자 몇 개만? 아무거나 2개만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대입법 할 때는 숫자 3개를 기억합니다. 0, 1, 마이너스 1. 요 숫자 3개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글씨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일단 이 3개의 숫자는 다 중요한 숫자예요. 하지만 0이 가장 중요하다. 1등, 2등이 1, 3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게 뭐 실제 0이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0이 되게 하는 값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2x-2의 제곱 플러스 x-2, 3x-2 플러스 1은 뭐 됐어. 이런 식 구조 나와 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이라는 건 여기 있잖아. 얘가 0 되는 값. x 얼마? 2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1, 숫자 1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1이 되게 하는 값. 여기서 1이 되게 하는 값은 누굴까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요? 1이 될 겁니다. 0, 1,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값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은요. 개수의 합을 알 수 있고요. 이건 문제 풀이해서 다시 한번 갈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홀수와 짝수 차항을 구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요거는 뒤에 문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항등식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개수비교법은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이고 수치대입법은 모든 실수 x에서 어떠한 x든 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항등식인 걸 고르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1번이죠. 전개해봐요. x제곱 플러스 2. 좌변, 우변 똑같죠? 항등식이 되겠네요. 자, 니은. 딱 봐도 똑같네요. 디귿은? 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x세제곱이었네. 틀렸죠? 3,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똑같네요. 항등식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너무 기초 문제라서. 자, 항등식일 때 a, b 값 구하래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야. x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a는 0이구나. 상수 얼마입니까? 0입니다. b는 0이구나. 개수 비교하는 거야. x개수 3x, x개수 ax네요. a는 얼마? 3이구나. 상수 b 플러스 2였어. 좌변은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좌변, 우변 비교하는 거예요. 오호, 이런 것만 하고 싶어, 이런 것만. 자, 항등식일 때 개수비교법 이용해보래요. 순수하게 얘 전개하시면 됩니다. 완전 세제곱식이죠. 앞에 거 세제곱 3배에 2번, 1번이에요. 마이너스 3ax의 제곱 3배에 1번, 2번입니다. 플러스 3a제곱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나오겠죠. 자,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똑같아야 되니까 a 세제곱분 얼마?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a는 2가 되겠죠. a가 2니까 b랑 c 값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c는 1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a2를 대입한 겁니다.
자, 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그냥 전개 빨리 하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x니까 x 4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7 되겠네요. 순서대로 1, 1, 7이 되겠죠. 계산 빨리 해봤습니다. 자, ax제곱 마이너스 ax bx니까 b 마이너스 ax 플러스 c라고 전개할 수 있을 거예요. 비교하니까 a는 1이 될 거고 b 마이너스 a는 3이 될 거고 c는 5가 되겠네요. a 1 대입하니까 b는 4가 되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너무 쉽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했죠. 앞에서 모든 내용 다 설명했다고. 그럼 얘도 기억나요? 기억나죠? 누구를? A를 B로 나눴을 때 목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해서 이 식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럼 얘가 왜 한 번 또 등장했냐고. 검산식, 항등식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계산하면 A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앞에서 항등식을 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이 항등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눗셈으로 우리가 검산식을 세웠어. 식 세우라고 했었고요. 그 식은 무슨 식이었다? 항등식이었다. 따라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을 다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할 내용. 하지만 개수비교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언제 쓰는지, 언제 수치대입법 쓰는지, 언제 개수비교법 쓰는지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메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겠죠.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메인으로 나오는 단원 그 유형들이 있잖아요. 개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 가지, 뭐 한 가지다. 공식화되는 거는. 우리가요, 1차식으로 어떠한 다항식 fx를 나눴을 때의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우면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떠한 px라고 합시다. 교재에 px라고 돼 있으니까. px라는 녀석을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그때 목은 qx가 될 거고요. 잘 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1차로 나눴을 때야. 1차로 나눴어요. 그러면 목은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나머지 정리잖아. 누구를 찾는 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요 녀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이 목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 구하려면 실제 나누기 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럼 얘가 없어져야 돼. 잠깐. 그러면 굳이 내가 Q를 안 찾더라도 요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돼버리면 이 QX는 날아가는 거 맞아요?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얘 0대기라니까 누굽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P 마이너스 A분의 B는 날아가죠. 뭐가 됩니까? R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나머지 정리예요. 자, 정리할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그때 나머지는 구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X에다가 그 값이 0되게 하는 값. 얘가 어디 있어? 얘가 0되게 하는 값. AX 플러스 B가.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면 X에 마이너스 3 넣는 거고 2X 플러스 3이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대입한다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식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장애가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김밥 천국 가면은 야, 이거 김밥을 먹을 거야. 참치김밥 먹을 건지 원조김밥 먹을 건지 라면을 먹을 건데 떡라면 먹을 건지 치즈라면 먹을 건지 그냥 라면 먹을 건지 짬뽕라면 먹을 건지 그것조차도 결정하는데 5분 10분이 걸리는 학생들이라고요. 힌트가 많아지면 원래는 더 편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결하게 힌트들을 빨리빨리 최소한으로 가장 중요한 힌트들을 빨리빨리 써놓고 걔를 통해서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할게요. 1차로 나눴을 때는 식 세우지 마세요. 오케이? 다만 식은 딱 한 번 세웁니다. 문제에서 목을 언급해놨을 때 목을 그냥 목이 있었고 나머지가 얼마 그게 아니라 목 QX다. 목 누구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을 때는 1차식으로 나눠도 식을 세우지만 그 외적인 녀석한테는 절대로 식 세우지 않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바로 찾아주는 거야. 나머지는 F-A분의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보이셔야 되는데 자, PX가 있었어. 얘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목이 QX고 나머지가 R이에요. 잘 봐요. 자, 나머지 구하고 싶어요? 얘 몇 되는 값? 0 되는 값이니까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겠죠. 잠깐 멈춰봐.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할 건데 이 PX를 고려를 했나요? 고려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우치면 돼. 이 왼쪽에 얘가 PX든 FX든 F 플러스 G든 F제곱 플러스 G제곱이든 이 모양은 필요하지 않아. 누구로 나누는지만 중요한 거야.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만 대입하면 나머지 나오는 거고. 제발 이 모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머지 정리에는 이 모양은 1절 언급이 없습니다. fx의 제곱 플러스 gx를 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넣으시면 된다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얘가 아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든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 나눴는지가 중요한 거고 얘 0되게 하는 값을 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대입해 주시면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쉽지만 얘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인수정리라는 걸 우리가 수학2 고등학교 2학년 거죠? 또는 미적분에서 조금 사용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미적분에선 잘 안 쓰지고 수학2에서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 별 어렵지는 않아.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찾는 정리고 인수 정리는 누구를 찾는? 인수를 찾는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좋아요. 끝났습니다. 자, 간단해요. 내가 어떠한 값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왔어. 다항식에다가 지금 중요한 건 다항식일 때야.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라고. 왜요, 선생님? 자, 보자고요. 얘를 나머지로 생각해봐. 알파 대입해서 0이잖아요. 그 말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니까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이 나왔을 거고 나머지가 0이었다라는 거잖아. 0은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죠. 무슨 분해? 인수분해. 이해됐어요?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러니까 x-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 정리는 요거야. 그래서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다라면 알파 대입해서 0이 나왔다라면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이게 인수 정리인 거예요. 예를 들었고 p-2가 0이래. 그럼 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는 거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형태인 거라고. 두 번째,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건 뭐 나머지 정리죠. 엄밀하게 보면 x-알파로 나누었는데 떨어졌잖아.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x의 몇 대입? 알파 대입 p 알파가 0이다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인수정리는 개념 자체는 쉬워요. 2 대입해서 0이야? 오케이. 인수로 x-2 요거라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빨리 갈게요.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식 세우라고 했나요? 식 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x-3으로 나눴잖아. x에 3 대입하면 나머지 나오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얘를 x에 3 대입하니까 p3이 될 거고요.
3 대입하시면 된다고. 9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되겠죠. 2가 나오겠네요. 쉽죠? 자, 17번. 다항식 px를 2x-1로 나누어 떨어졌대. 끝이야. 나누어 떨어졌잖아. 얘 모양은 집착하지 말라니까. x에 몇 대 1? 2분의 1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때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니까. p 2분의 1이 얼마였다? 0이 나온다. 끝. 2분의 1 넣자고요. 8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0이구나. 없어지죠? 8분의 a가 1이니까 a는 얼마? 8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원이죠. 두 번째 단원이 생각보다 개념이 쉽죠? 근데 막상 문제로 보면 좀 힘들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롭게 말할 내용은 딱 한 가지 소재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지금 내가 말했던 내용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스피드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이거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해? 참 선생님이 좀 최소한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개념 강의는 꼭 좀 듣는 거를 추천을 좀 해볼게요. 우리 다음에 문제풀이로 한번 만날게요. 안녕.